안녕하세요. 감정 맛집 몰아보기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태양을 삼킨 여자 사주차분 16회부터 20회까지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드라마 볼 시간이 없으셨다면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회 요약 하이라이트. 15회차에서는 스텔라 장은 집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로 서리를 데려왔는데, 서리는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문태경과 1층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문태경에게 신사업 관련 자료를 깜빡 잊고 주지 못한 민 사장이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 문태경이 묵고 있는 호텔을 방문했다가 서리를 만나는 긴장된 순간으로 15회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 사장이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 있었네 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갑자기 스텔라장이 나타나 내 돈 떼먹고 잠수 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니? 라며 민경채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를 치는 사이에 서리는 급히 자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스텔라장은 사람을 잘못 봤다며 사과하고 서리는 위기를 벗어납니다. 다시 호텔방에 돌아온 스텔라장은 잠깐 사람 만나고 들어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고 일부러 그랬다며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합니다. 서리의 휴대폰은 연하가 갖고 있는 상황. 스텔라장은 서리 대신 연하에게 전화하여 언니는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연하는 실어증에 걸린 서리에게 전화로 언니는 잡히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은 좋은 사람 같으니까 그분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민 회장은 민 사장에게 진실 밝히는 것보다 여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며 기자단 용돈, 경조사의 돈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한편 모태주가 비행기 티켓을 스텔라장에게 건네주고 스텔라장은 나랑 같이 갈래요? 잘 생각해봐요 라고 말합니다. 한편 민지섭은 김선재와 한잔합니다. 지섭은 나는 네 사촌동생 남편이고 우리 처남 매부 사이고 대학 동기잖아 라고 합니다. 김선재는 사적으로는 내가 자네 형님이지라고 합니다. 지섭은 선재에게 신사업 출범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지섭은 선재에게 들은 정보를 세리에게 직접 전해줍니다. 너가 기분 더럽다고 꼴리는 대로 두드려 패내. 죽었대 너 때문에 열받아서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세리는 이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는 듯합니다. 스텔라장은 민경채에게 전화하고 직접 만나서 사과합니다. 누가 초청장을 줘서 갔다면서. 민 사장은 그럼 그날 일 다 보셨겠네요. 그 일만 생각하면 속상해요 라고 합니다. 스텔라장은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또 알아요. 내가 민 사장에게 힘이 되어줄지. 나 그만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합니다. 서리는 스텔라장이 한 말을 생각합니다. 왠지 우리가 한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힘이 돼줄게요. 한편 연하는 방을 나와 폐지 더미를 싣고 가는 노인 옆에 붙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문태경은 미소 분식을 찾아가 봅니다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분식집에 간 연하는 문태경을 만납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들렀는데 못 만났기에 안부도 전할 겸 언니 휴대폰 연락처 좀 달라고 하는데 언니는 휴대폰을 두고 나갔기에 연하는 언니와 함께 있는 분의 발신번호를 알려줍니다. 호텔에 돌아온 태경은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자 마침 호텔을 나가던 스텔라장이 전화를 받습니다. 스텔라장은 오다 가다 부탁하길래 전화해줬다고 합니다. 태경이 혹시 그 여자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묻자 스텔라장은 알 리가 있나. 자기 갈 길 간 사람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텔라장은 태경에게 태경씨가 이러는 거 민강에서 알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자 문태경은 민강 사람이기 전에 보통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 보면 분노하고 힘든 사람 보면 돕고 싶은 그냥 그런 보통 사람. 스텔라장은 서리에게 아들 죽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꼭 할 일이 있고 16년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미국 가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서리는 스텔라장이 준 비행기표를 돌려주고 민강을 찾아갔는데 1층 로비에서 민세리가 금종령을 무시하고 집에서 뛰쳐나온 민세리가 친구에게 미소 죽은 얘기며 폭행 당시의 상황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모습을 보자 서리는 세리의 따귀를 때리고 소란을 피웁니다.
스텔라장이 혹시 몰라 보낸 모태주가 세리와 몸싸움을 하는 서리를 말리고 다시 호텔로 데려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서리는 스텔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으로 상대가 안 되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스텔라장은 동생을 건드렸으니 가만 안 있을 텐데 이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민경채가 정말 화가 났다는 거야 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7회 요약 하이라이트. 세리는 민경채에게 가서 로비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자 민경채는 기사를 붙여줄 테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서리가 세리를 때린 것이란 걸 알게 되었고 김선재는 화가 난 민경채를 달래며 잠복요원들 다 철수시키고 법보다 더 센 방법으로 해결해보겠다고 합니다. 김선재는 강형사에게 전화하여 백설이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스텔라장은 호텔에 며칠 더 묵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 바뀌면 오라고 하면서 비행기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갑니다. 서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표를 갖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스텔라장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강형사는 서리의 집으로 와 연아를 만나고 연아는 스텔라장에게 전화하여 언니 좀 바꿔달라고 합니다. 강형사는 백설이 씨, 동생 다치는 거 보기 싫으면 당장 집으로 와요. 신고할 생각 말고라고 합니다. 서리는 공항으로 가던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오자 강형사는 김변에게 전화하여 김선재가 찾아옵니다. 강형사는 연아를 데리고 있고 김선재는 서리를 데리고 나갑니다. 한편 공항 출국장에 있는 스텔라장과 모태주가 비행기 출발 시간 다 돼간다고 하자 스텔라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김선재는 차로 서리를 태우고 어디론가 갑니다. 김선재가 민경채의 전화를 받고 스피커 모드로 전환하자 민경채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당신 딸 사고 자꾸 우리 탓하는데 당신 딸 죽음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우리의 중요한 행사를 망친 건 용서 못해. 일단 양평별장으로 데려와요. 라고 합니다. 서리는 이대로 있다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김선재가 운전하는 차의 핸들을 꺾어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나고 그 틈에 서리는 내려서 다른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한편 공항에서는 스텔라장과 모태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출국장으로 가려는 순간 서리가 달려옵니다. 서리는 긴급 여권을 만들어 함께 출국합니다. 민경채는 김변의 보고를 받고 실망함은 물론 혹시 김변이 일부러 놔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서리가 민강을 찾아왔을 때 김변이 서리를 데리고 지하계단으로 내려가는 걸 봤기 때문이었죠. 김변은 사장님께서 절 의심하신다면 혹시라도 그 여자가 다시 여기 오는 날이 온다면 제가 먼저 알아보고 처리하죠라고 합니다. 민경채는 김변이 있는 자리에서 문태경에게 전화하여 주말에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합니다. 김변은 혼자 술 한잔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백설이를 원망합니다. 민 회장은 애비 사람 볼 줄 알아. 문태경 말이야, 괜찮은 놈 같으니까 얼른 내 사람 만들어라고 합니다. 문태경이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민 회장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네요. 세월이 흘러 4년 후 백설이는 정루시아란 이름으로 귀국합니다. 이제는 조그만 분식집을 하던 때와는 달리 훨씬 세련된 여자처럼 보이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8회 요약 하이라이트. 서리가 4년 만에 귀국합니다. 여권을 떨어뜨린 건 서리가 이름을 정루시아로 개명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설정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미소의 영전에 참배합니다. 이건 4년 전 문태경이 입국했을 때와 같은 설정이군요. 즉, 문태경은 부모의 복수, 서리는 딸 미소의 복수를 암시하는 것 같죠. 민 회장은 신사업 총괄로 자네가 지난 4년간 한 게 대체 뭐야? 그러고도 본부장 자리에 앉아있으니라고 합니다. 문태경은 사업 초기에는 불가피한 적자고 이 고비만 넘긴다면 흑자 전환 가능합니다라고 합니다. 민 사장도 문본의 말에 동의하네요.
민 회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때려쳐. 이러다가 민강까지 흔들리겠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라는 장면입니다. 민 사장은 돈을 조금만 더 융통해달라고 합니다만 민 회장은 투자자를 잡든 눈먼 돈을 훔쳐오던 알아서들 해. 더는 지원 안 되니까라고 합니다. 반면 민수정은 지섭이 운영하던 누적적자 투성이었던 마트도 살려내어 민 사장과 민 전무의 입지가 정반대가 된 상황입니다. 민경채는 문태경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만 문태경은 서운하다기보다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걱정이죠라고 합니다. 민경채 사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사업 성공시켜야 돼요. 그게 문변을 선택한 내 판단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라고 합니다. 한편 김선재는 문본을 압박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잘하시다가 민강에서는 영 아니다. 문본 거품이란 소리가 많다는 둥. 혹시 민강에 무슨 다른 목적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문본은 법무팀 수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너가 일원이 되고 싶어 잿밥에 더 관심인 당신처럼 말이죠. 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능력은 그대로고 조만간 내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라고 합니다.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가서 사업 되짚어보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루시아는 마카오를 경유하여 입국한 스텔라장과 모태주와 제외합니다. 그리고 루시아의 투자건에 대한 질문에 스텔라 장이 나서서 안 되는 거 봤어? 라고 합니다. 한편 마트 총괄에서 본사로 들어온 민지섭은 민 사장에게 신사업 안 되면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오자경은 친정에 전화하여 큰 아가씨 손 내밀면 절대 돈 빌려주지 마라고 합니다. 한편 민세리는 공부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어 주식 처분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주식 팔고 해외로 뜰 거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한편 수정이는 마트로 가서 마트에 올인하여 마트 흑자 전환시켰나 봅니다. 경채는 수정에게 마트 예비비 좀 당겨 쓰자고 합니다. 수정은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할 일 있으면 전무실로 오라고 하네요. 김선재는 문태경이 미국 유바이사에서 성공한 전략을 좀 알아봤다며 민 사장에게 문건을 하나 건네줍니다. 김선재는 이걸 보시면 문본의 미국에서의 행보와 민강에서의 행보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게 될 거라고 하네요. 한편 문본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갑니다. 그리고 의식불명인 조필두가 갑자기 심정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문태경은 의식불명의 조필두를 만나 서로 포기하지 말자고 하며 나옵니다. 한편 최근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민 회장이 병원에 들렀네요. 문태경이 나오는 뒷모습을 보면서 민 회장은 저 친구가 여길 왜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하니까 실적이 그 모양이지라고 합니다. 민 회장이 담당이를 만나자 담당이는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라고 합니다. 혹 압니까? 당장이라도 운명의 상대를 만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가는데 맞은편에서 정루시아가 커피를 들고 다가오고 모태주는 정루시아를 치고 도망가자 커피가 민 회장 셔츠에 묻습니다. 정루시아는 사과하고 옷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옷가게 종업원이 불륜 커플처럼 보자 정루시아는 우리 사귀는 사이라며 기분 나쁘다며 다른데 가서 사자고 하자 민 회장은 사준 거나 진배 없다며 됐다고 합니다. 민 회장은 정루시아와 헤어지면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알아요? 사귄다느니 하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며 가버리자 정루시아는 혼잣말로 말이 씨가 돼야죠 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회 요약 하이라이트. 공 실장이 민 회장에게 평생 혼자 살 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에 드시는 분 만나시래도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민 회장이 루시아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민 회장이 루시아에게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민 회장은 민수정 전무의 매출 성과를 칭찬하며 민 사장에게 넌 어쩔 거야. 동생은 이렇게 펄펄 나는데 언니가 돼서 언제까지 빌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급기야 민 사장을 제치고 민수정에게 경제인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김선재는 문본이 실패한 방식을 왜 민강에 적용하느냐고 민 사장에게 얘기하자 민 사장은 그건 문본도 리스크인데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합니다. 김선재는 문본에게 대놓고 왜 미국 유바이사에서 실패했던 전략을 여기서 쓰고 있고 다른 유통업체들은 모두 외면한 중소업체들을 우리 플랫폼에 다량 입점시킨 저희는 뭡니까? 왜 실패한 전략을 고수하고 성공한 전략을 외면하는 겁니까? 어떤 의도로? 라고 물어봅니다. 문본은 그런 정보는 또 어디서 알아낸 겁니까? 라고 하자 김변은 왜요? 알면 안 됩니까? 뭐 구린 거라도 있으신가? 하지만 내 눈에는 다 보여요. 조만간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일 겁니다. 문본의 고도의 해사행위.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너 일가가 부모 원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 쳐서 되겠습니까? 라며 문본을 비난합니다. 사실은 민두식이 부모의 원수인데 김변은 모르고 한 말이지만 민 사장은 이곳저곳으로 전화해봐도 돈 융통해주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텔라장이 민경채에게 전화하여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스텔라장은 마카오 쪽에 사모펀드를 조성하느라 바빴다고 하며 이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말을 하자 민 사장이 솔깃한 표정입니다. 민 사장과 헤어진 스텔라장은 루시아와 대화를 하는데 민 사장이 어려운 것 같다고 합니다. 스텔라장은 루시아가 태주로부터 민 회장 일정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한편 의식불명의 조필두는 외부 소리에 살짝 반응합니다. 문본은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갑니다. 한편 민 회장은 식당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루시아는 구석 쪽 다른 테이블에서 등을 보이고 앉아 있네요. 한편 민 회장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탄차를 못 해주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위협하다 넘어지고 차도 멈춰섭니다. 민 회장이 왜 안 오시냐고 전화하자 상대방이 차 사고 났다며 다음에 만나자고 합니다. 한편 루시아도 일행이 안 온다며 계산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웨이트리스가 이미 예약한 음식 버린다며 민 회장 테이블을 가리키고 함께 합석하여 식사를 하게 됩니다. 민 회장이 어차피 음식값은 지불했고 누구라도 안 먹으면 버려질 거고 그쪽이 아니라도 같이 먹자고 했을 거예요. 루시아는 벌써 두 번째네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우연히 만나지는 게 신기해요. 그거 아세요? 바늘 하나를 땅 위에 꽂아놓고 하늘 위에서 홀씨를 떨어뜨려서 그 홀씨가 바늘 위에 앉을 확률이래요. 민 회장은 무슨 확률? 이라고 묻자 루시아는 2년이요. 선생님과 제가 그럴 확률이 아니면 만나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우연이라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고 세 번은 인연이라고들 하나 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요. 약속 펑크난 게 오히려 잘 됐다 싶을 만큼. 민 회장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소리도 곧잘 하네. 루시아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닌데.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좋고 앞에 계신 분은 더 좋고 오늘 저녁 퍼펙트한데요. 민 회장은 연이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저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쩌다 동선이 겹친 걸 인연이니 뭐니 하는 건 좀 우습지. 연은 하늘이 닿아야지 사람이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민 회장과 헤어진 루시아가 돌아옵니다. 스텔라 장이 루시아에게 민 회장에 대해 얘기합니다. 쉽지 않지. 누구든 의심하고 시험하고 쉽게 곁을 안 주는 냉혈한이지. 차갑고 위험해. 하지만 우리 루시아라면이라고 합니다. 스텔라장은 민 회장의 마음을 사는 건 어렵지만 스텔라장이라면 가능하다는 믿음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민 회장이 공 실장과 함께 참배하러 왔네요. 그런데 그 옆에 루시아도 참배하고 있네요. 병원에서의 첫 만남은 우연이라 한다면 지난번 카페에서 두 번째 만남은 필연, 이번 세 번째 만나든 인연일까요? 향후 전개가 무척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회) 요약 하이라이트. 민두식이 먼저 참배를 마치고 땀 흘리며 참배하고 있는 루시아에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루시아는 그저 두어 번 우연히 마주친 게 전부인데 떨쳐버리려고 왔는데 오늘은 괜히 왔다 싶네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민 회장은 세 번째 우연이라 그건 아마 악연일 거예요 라며 돌아섭니다. 루시아는 혼잣말로 그 악연은 당신들이 만들었죠 라고 합니다. 민 회장은 이번 정기 인사 때 수정이를 사장 자리에 앉힐 생각이라고 하자 민 사장은 그건 안 된다며 어디서든 투자받아서 다 해결할 거니까 두고 보세요 라면서 나갑니다. 민경채 사장은 급히 스텔라 장에게 전화를 하여 카페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스텔라 장이 카페에 들어오는 루시아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손짓하며 인사합니다. 잠깐 합석하여 민 사장과 얼굴을 트고 스텔라가 루시아를 자신의 은인이라고 추켜 세운 후 서로 잠깐 대화합니다. 스텔라 장이 루시아에게 요즘 아침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요즘은 한강에서 조깅한다고 하고 자리를 뜹니다. 스텔라는 민 사장에게 자리를 뜬 루시아에 대해 얘기하면서 정말 실력자라며 미국 와튼 스쿨 MBA 출신, 미국 유통회사 MD 출신, 이제 한국에서 정착할 모양인데라고 합니다. 민 사장은 스텔라 장에게 우리 온라인 사업팀에서 투자받고 싶다면서 마카오 펀드랑 연결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텔라 장은 나도 듣는 귀가 있는데 요즘 민 사장 사정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투자 못하지라며 곤란하다고 합니다. 스텔라 장은 미팅 약속이 있다며 먼저 일어섭니다. 민 사장이 여사님이라고 다급하게 불러도 스텔라 장은 모른 척하고 가버립니다. 민 회장은 문본을 불러 어떤 조그만 회사의 신기술이라며 파일을 하나 주면서 민강에 접목시켜보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건 김변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합니다. 회장실을 나와 김변을 만난 문본은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법이 된다고 해도 양심과 도덕에 어긋난 일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김변은 나는 작은 중소업체 하나를 흔들고 있지만 당신은 민강 전체를 흔들고 있지 않나라고 반박합니다. 문본은 민 회장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립니다. 병원에서 조필두 옆에 앉아 독백하는 문태경입니다. 30년 전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당하셨겠죠. 힘들게 개발한 신기술 돈이 없어서 이도저도 못할 때 투자자로 접근해서 신기술 다 빼돌리고 그러다 들통나니까 사고사로 위장하고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아저씨. 같은 불행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두식의 욕심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저씨가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한편 민 사장은 어떻게든 투자 유치를 위해 스텔라 장을 잘 아는 루시아를 만나려고 합니다. 무작정 아침에 한강변에서 운동한다는 정보 하나만으로 루시아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민 사장은 다음날 한강변에 나가서 조깅하는 루시아를 우연히 만납니다. 민 사장이 생강차 한잔하자고 하자 루시아는 목표를 더 채워야 한다며 2바퀴 더 뛰고 와서는 민 사장과 얘기합니다. 민 사장이 루시아에게 스텔라 장과 서로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라고 하자 루시아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민 사장이 스텔라 장에게 말 좀 잘해서 다리 좀 놓아달라고 하자 루시아는 민강 온라인 사업팀 상황이 안 좋단 뉴스 들어서 라며 살짝 빼는 척합니다. 민 사장은 그거 경쟁사에서 여론몰이 하려고 악의적으로 낸 기사고 저도 너무 법대로 고지식하게 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스텔라 장은 민 사장에게 전화하여 만납니다. 스텔라 장은 루시아가 한국 와서 친구도 없고 해서 적적하던 차에 친구 만난 것 같았다고 하더라면서 그리고 자기 사정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민 사장이 한 번 더 투자 요청을 하고 여사님이 저희 회사에 나와 회사 사정을 살펴보기 힘드니 루시아 씨가 민강에 출근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스텔라 장이 민 사장에게 전화하여 곧 루시아가 도착할 거니까 루시아가 오케이 하면 나도 투자 생각해 볼게라고 합니다. 드디어 루시아가 민강 유통 민 사장실에 나타납니다. 민 사장은 김변을 불러 루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김선재는 루시아를 보고 낯익은 얼굴인 듯 유심히 쳐다봅니다. 혹시 김선재가 루시아를 알아볼까요? 이상 태양을 삼킨 여자 사주차분 16회부터 20회까지 몰아보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몰아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